얘기했으니까 축도 세 개를 그리는데, 자, 요거는 그냥 약속 같은 개념이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왜 여기가 X축이는 없어? 너네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딴지를 건 적이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공간을 표현할 때도 대부분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축을 X축이라고 둬요. 물론 다른 방향성이 있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회전 가능한 상태고, 그럼 이렇게 이제 양옆 좌우로 움직이는 건 Y축이라 두며,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새로운 축, 무슨 축을 생성하냐면 Z축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공간에 대한 좌표의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축들이나 평면들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자, 우리 좌표 평면 할 때도 이렇게 축에 의해서 평면이 몇 군데로 나뉘었습니까? 네 군데로 나뉘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공간에 이름을 붙였잖아. 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렇다면 여기는 공간은 세 개의 축에 의해서 몇 군데의 공간으로 나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공간은 축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평면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 평면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편의상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이 있다. 그쵸? 자, 이 XY 평면을 적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이 평면의 특징은, 자, 점이 위아래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누구 좌표가 0인 걸 얘기하는 걸까? 그치. Z와 XY 평면의 이름은 Z는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생겨요. 그래서 수직한 위아래로 움직이는 성분이 없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공간상에서 세 개의 축에 의해서 평면은 총 몇 개가 생길 수 있을 건데? 그치. 세 개가 생길 수 있을 건데, 자,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게 XY 평면이고, 그럼 이렇게 X축과 Z축을 포함해서 만들어진 이 분홍색 평면은 무슨 평면? 그치. XZ 또는 ZX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그쵸? 자, 이 평면은 특징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누구 성분이 얼마가 될까요? 그치. 그래서 이 ZX의 평면의 이름은 Y는 0이다.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도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인 거야. 자, 그러면 또 평면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평면이 있을까? 그치. YZ 평면이 있겠죠. 이건 그냥 칠판이라서 사실 입체감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 평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YZ 평면은 누구 좌표가 얼마인 걸까? 그치. YZ 평면은 X좌표가 0이다.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평면에서 공간은 몇 군데로 나뉘게 될까? 8군데가 나뉘겠죠. 그래서 원래 제1, 8분 공간, 2, 8분 공간 이런 게 있긴 한데 고등과정에서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공간이 몇 개로 나뉜다만? 8개. 위에 4개, 어디에 4개? 아래에 4개. 이렇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공간 감각을 하나씩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점들의 위치를 표현하고 이제 그 물체의 위치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자, 공간 좌표의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가 알파벳 순서가 당연히 X, Y, Z 순서니까 자, 좌표의 점을 찍을 때도 X, Y, Z의 성분을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 원점에서 자, 앞으로 3칸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4칸을 가고 자, 위로 2칸을 간 지점을 찍는다라고 치면 요 점. 자, 이 점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 건데 3, 4,2가 될 건데 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공간에서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점 찍어놓고 3, 4,2라고 하면 뭔가 입체감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러한 공간상의 점을 우리가 입체감 있게 확인을 하려면 직육면체를 그려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3, 4,2인 게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이는 공간의 점의 위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끝. 그래서 지금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공간 좌표의 표현과 평면으로 지금 새로운 기준 평면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만 쭉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 막 글이 많은데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점의 위치를 공간에서 표현을 한다. 그럼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이러한 점들을 이동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자, 이 공간 좌표에 있는 점들이 이제 대칭 이동이랑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수선의 발을 정리를 하고 나서 점의 대칭 이동을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평행 이동은요? 이제 평행 이동할 수 있는 축의 성분이 몇 개이기 때문에 3개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어차피 대칭 이동이 주론이 될 거야. 자, 그럼 수선의 발부터 내린다라고 쳐봅시다. 자, 수선의 발은 어디 내리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먼저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쵸? 근데 공간에 오면 자, 지금 공간을 나누는 기준은 평면이야 축이 아니라 뭐였지?
평면이었죠. 그래서 세 개의 기준 평면으로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그럼 평면으로 내리는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 평면은 세 개 있으니까 XY랑 YZ랑 ZX 평면으로 자, 주어진 점들이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건데, 자, 그냥 이 직육면체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상황이고, 이 P라는 점에서 내가 만약에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콤마 몇이 될까요? 3, 4, 0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아, 0이라는 성분이 왜 생기는지를 평면의 방정식을 알면 손쉽게 알 수 있겠네. XY 평면으로 날리면 누구누구 성분은 남고 XY 성분은 남고 누구는 0이 된다. 남은 Z는 0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임의의 점 P, A, B, C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XY 평면으로 지금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이동된 점의 좌표는 뭐, A, B, 0이 되겠죠. 그럼 YZ로 날리면 누구 성분이 남을 거고 YZ는 남고 남은 누구는 X는 0이 될 거니까 0, B, C 이렇게 될 거고 자, XZ로 날리면요. A, 0, B, 미안해. C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뭐 식을 통해서 점의 좌표를 빨리빨리 만드는 규칙도 생각하시고 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보면 되는데 이 P라는 점 하나 잡아놓고 여기 있는 점들이 이제 A, B, C, D 원점이 있고 E, F 이렇게 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XY 평면으로 날리면 점 누구로 대응이 되는 거고 1로 대응이 되는 거고 자, YZ로 날리면 점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여기가 되는 거다, 그치? C에 대응이 되는 거고 자, XZ로 날리면 어디로 대응이 됩니까? A로 대응되는 거니까 그치? 이런 공간 감각을 하나씩 이어나간다라는 생각이에요. 됐나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유는 대칭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칭이동은 거리는 같고 방향은 어디인 지점으로? 반대인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면에 대한 대칭이동도 해나가게 될 건데 자, XY 평면에 대해서 그럼 대칭이동을 하면 자, 이 점이 지금 평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얼마만큼이 되냐면 2가 되는 거다, 그쵸? 2에서 0까지니까. 근데 걔를 반대편으로 옮겨야 대칭이동이 되는 거다니까? 그럼 이 점에 누구 성분은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 XY 성분은 유지가 되고 Z 성분은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그냥 규칙이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XY 평면으로 우리가 이제 대칭이동을 시키면 AB 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AB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C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YZ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BC. 그치. YZ 성분 남기고. 자, ZX 평면으로 대칭이동 시키면 그치.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ZX 성분 남기고 나머지 하나 부호 바꾼다. 이런 규칙성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끝? 자, 쌤이 왜 평면부터 했을까? 축부터 안 하고. 우린 축으로 수선의 발 내는 게 훨씬 익숙한데. 축으로 내는 게 눈에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시 볼게요. 자, X축이랑 Y축이랑 Z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점 P를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무슨 수선의 정리? 3수선의 정리죠.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자, 이 점 P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진다? D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 잘 안 보이면 이런 생각이네. XY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X랑 Y 성분이 남았어요.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누구 성분만 남게 될까? X축의 점이니까 그치? X 성분만 남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럼 여기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의 좌표는 뭐 빵빵이 될 거라서? 3빵빵이 될 거라서 여기서도 그런 개념을 적용시킨다 치면 자,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는 방금 어디로 간다 그랬고 점 D로 간다 그랬고 그러면 누구 성분만 나오면서 X 성분만 나오면서 A 빵빵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자,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점 어디로 가게 될 거고요? 그치? F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Y 성분만 나오면서 빵비빵이 되겠죠. 자, Z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가면서 B가 되면서 그치? 뭐가 된다? 빵빵 C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다. 그죠? 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면 무슨 이동을 할 수 있다?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반대편 점으로 도도도도독 가면 이 D라는 점이 분명히 이 대칭 이동된 점의 중점이 되어야 되니까 이 P의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누구 성분은 유지가 되고 X 성분은 유지가 되고 YZ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안 어렵다.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에 대한 대칭이동 얘기를 해보면 자, 얘는 몇 콤마 몇으로 가고 일반화해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자, Y축으로 가면 Y 성분만 남으니까 마이, B, 그렇지, 마C. Z축으로 가면 AB, 마이너스 C. 어이, 미쳤나봐. 마이, 마비, 그치, C.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끝. 그러면 축이랑 평면 대칭했으니까 점 대칭이 남았죠. 우리 좌표 평면에서도 점 대칭할 때 A를 이러한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A'을 찾으라 그러면 이 B가 그치 무슨 점인만 이용하면 되죠? 중점만인만 이용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그치 중점이 원점이니까 이 P, A, B, C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쵸 마이, 마비, 마씨가 되겠네. 이런 생각만 있으면 된다. 그죠? 그럼 임의의 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거기 예시가 있나요 밑에? 그쵸 1, 3, 4를 자 생각해보자. 쌤 1, 3, 4 그럼 여기서 열심히 그려야겠네요. 저만 찍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그치? 자 그럼 이러한 1, 3, 4는 그냥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점을 지금 2, 그치 5,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겠대요. 그럼 여기 거리 같을 거니까 중점 좌표 구할 때 평균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럼 대칭 이동된 A'의 X좌표는 3, Y좌표는 7, Z좌표는 2 이렇게 그냥 가져가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 끝? 이해하심? 자 그래서 그쪽에 지금 빈칸에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죠? 열심히 바다다다다닥 채우시면 되는데 이거 뭐 채우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수산의 발 내린 것만 지금 채우시고 나머지는 잘 고민해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만 자, 새끼야. 죽여버린다. 녹음되나? 내려요. 뭘 내려? 수연이랑 함께 시간. 괜찮아요. 신선 싫단 거야. 대박. 수연이 엄청 서운해하겠다. 그니까. 잘 참으니까. 선생님, 네. 계약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시 방학이니까 괜찮죠? 아니에요. 선생님. 방학해봐야 또 3주 뒤에 계약하지. 근데 저희 그때 진짜 동아리 공부 시켜주시는 건가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쪽팔리면 어떻게 해요, 쌤? 그건 제 몫이 아닌데요. 규정이 해야 돼. 나안 할래. 규정이 그걸 해야 돼. 쪽팔리고 싫어. 쪽팔리면 그냥 내려와. 무슨 처장이에서 민주주의. 정민주 차장이에요. 부정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 평면 좌표에서 그냥 성분이 하나 더 붙은 거니까 성분 하나만 더 따지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에 보면 P라는 점이 x1, y1, z1. 자, 여기 반대편에 있는 점 Q의 좌표가 x2, y2, z2.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자, 이 성분 PQ 길이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x-1 그치?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더하기 z1 마이너스 z2의 제곱. 이걸 대수적으로만 이해하면 좀 의미가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도 좀 봐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쵸. 우리가 이 대각선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무슨 삼각형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좌표 평면상에서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x좌표차, y좌표차를 우리가 이제 변화량의 개념을 만들어서, 자, 요 사이 거리는 사실 x1과 x2의 차이의 무슨 값? 절대값을 씌우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x의 변화량이니까 앞으로
델타 x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에서 뭐 다 배웠다며. 그치, 공통과학 하면서. 자, 그럼 여기 y좌표의 차는 델타 뭐라고 표현할까요? y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점까지 해서 이 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직성분의 수평성분의 변화량과 수직성분의 무슨 양? 변화량의 제곱의 합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다. 이런 의미였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P에서 지금 Q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지금 요렇게 움직인 양은 델타 X. 그치, X의 변화량과 누구의 변화량과 그치, Y의 변화량과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의 변화량? Z의 변화량의 관찰을 통해서 그치, 이 점에서 요까지 가는데 또는 요 점에서 요까지 가는 데 있어서 델타 X와 델타 Y와 델타 Z의 지금 무슨 정리를 통해서 그치, 평이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안. 평으로 정리된 거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진짜요? 아니 지금은 안 배우고 2학기 때 배우겠죠. 평 배울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 사이의 거리의 간격을 볼 때 이제 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뿐만 아니라 앞뒤로 오는 모든 공간에 총 몇 방향의? 3방향의 변화량을 통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고 관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간좌표에서 배울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 PQ의 길이는 앞으로 그냥 뭐 이렇게 식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더하기 델타 Z의 제곱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끝!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를 원점의 대칭인 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 B를 만들었어요. 자, A가 지금 마3, 4, 마5. 자, 이걸 원점 대칭에 하면 B는 3, 마4, 5가 되는 건데 얘를 또다시 ZX 평면에 대해서 무슨 이동을? 대칭 이동. 누구 성분 남는다? XZ 성분 남고 누구 부호 바뀐다? Y 부호 바뀐다. 자, 그 점을 지금 A, B, C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A는 얼마? 3. 자, 그 다음에 C는 5. 고정해놓고 B는 얼마다? 4다.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좌표 공간의 예제 2번도 칠판에서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점 P가 3, 5,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점을 XY 평면에 내린 수선해봐 H. 자, 그럼 이제 이 생각해보자. P랑 우리가 이제 공간좌표니까 이런 점들을 어쨌든 좀 눈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려봐야 된다. 그치? 지금 이 문제에서 점 P와 XY 평면에 대한 관계만 나와요. 전체 축을 다 그리면서 꼼꼼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럼 이렇게 요상의 문제들은 XY 평면을 먼저 그립니다. 필요한 평면만 그리는 거예요. 그럼 XY 평면은 다시 누구 좌표 0인 곳? Z가 0인 곳. 그러면 이 3, 5, 4는 이 평면 기준으로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을 거니까 그냥 적당히 이쯤에 P 3, 5, 4가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점에서 지금 XY 평면까지의 거리는 얼마일 거다? 4일 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이 XY 평면을 수선해봐 내리래요. 자, 그렇게 H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XY 평면에 한 직선 L이 있습니다. 이 L이라는 직선과 P라는 점 사이 거리가 몇 루트 몇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거리라고 했으니까 수선해봐야 내려서 이렇게 4루트2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정리죠? 3수선 정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몇 번 수선? 3번 수선이다. 그쵸? 그때 이 H라는 점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몇 번 수선의 길이를? 2번 수선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요 점의 지금 거리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니까 4루트이고 4면 1대 루트이라서 여기도 얼마일 수밖에? 4일 수밖에 없고 여기가 그럼 몇 도겠구나? 45도겠구나. 자, 이런 관계들이 계속 쓰인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렵지 않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원하는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꼭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평면을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필요한 도구들만 이제 그려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3번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사실 공간좌표가 익숙한 이유는 입체 도형 중에 자, 무슨 육면체를 이렇게 열심히 다뤄왔기 때문에
그치? 직육면체를 열심히 다뤄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여기 무슨 축으로 보입니까? 그치? 여기 무슨 축? Y축. 여기 Z축으로 보인다. 그치?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자, 문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주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모서리 AD, AB, AE가 그대로 각각 X축, Y축, Z축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X, Y, Z축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이 직육면체에서 점 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이 G다. 자, 이러한 점을 원점 대칭이동시키면 누가 생긴다? G가 생긴다. 그럼 이 둘의 정 가운데 무슨 점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원점. 여기가 0,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여기 X축 잡으면 되는데 안 돼. 얘는 문제에서 그치 원점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점 B의 좌표가 2,3,5라 그랬어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점 H의 좌표를 구하래. 그런데 지금 축이 원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모든 축이 X축이 누구랑 평행하고 AD랑 평행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Y축은 누구랑 평행하고 AB랑 평행하고, Z축은 누구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AE랑 평행하다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다. 그치? 그럼 여기 원점이니까 지금 여기 B의 좌표가 성분이 다 무슨 수죠? 양수죠. 그럼 얘는 앞으로 몇 칸 가고? 2칸 가고, 오른쪽으로 몇 칸 가고? 3칸 가고, 위로 몇 칸 간 지점인 거? 5칸 간 지점인 게 여기서 눈에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Y축 양의 방향도 이렇게, 자, Z축 양의 방향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구 좌표를 찾으랍니까? H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 길이가 지금 2고요. 요 길이가 3이고, 요 높이가 지금 5인 상태면, 자, 직육면체니까, 자, 여기 남아있는 이 반대편 길이도 얼마가 될 거고? 3. 자, 여기가 얼마? 2. 여기 얼마? 2. 여기도 얼마? 3. 그럼 여기 0,0,0에서 왼쪽으로 몇 칸 갔고? 3칸 갔고, 뒤로 몇 칸 갔으니까? 2칸 갔으니까. 자, X 성분은 무슨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 Y 성분은 마이너스 3. Z 성분은 0 된다. 이렇게 그냥 찾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익숙해져 나가면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대로 쭉 다 넘어갈게요. 네. 자, 몇 페이지로 오냐면, 5페이지에 예제 7번으로 옵니다. 아, 이거 대칭 이동하는 거 하나 좀 보여줘야 되나? 잠깐만. 하나 보여줘야겠네. 미안. 다른 거 됐고, 우리, 예제 4번만 잠깐 한번 봅시다. 예제 4번하고 예제 7번으로 갈게요. 4번에 지금 점 P가 A, 2A,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점을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킨 점 Q, 그 다음에 Y축에 대칭 이동시킨 점 R, 삼각형 PQR의 넓이가 24일 때 양수의 값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형의 넓이 구하네? 그럼 공간의 표현이 명확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땀 한 땀 좀 그려주도록 합시다. 무슨 수의 값이죠, 어차피? 양수의 값입니다. 그럼 내 점 P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A만큼, 2A만큼, A 플러스 1만큼 갔으니까, 자, 명확하게 일단 눈에 보여드리도록 좀 표현하려면 이렇게 무슨 육면체? 직육면체 그리면 되고,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A, 2A, A 플러스 1 이렇게 점 P로 표현된 상황. 먼저 이 점을 누구 축의 무슨 평면에 대칭 이동시키라 그랬냐면, 그치, XY 평면에 대칭 이동시킨 걸 누구라 뒀냐면 Q라고 뒀어요. 자, 얘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내렸다가 반대편을 쭉 가는 이런 느낌이다. 그치? 요 길이 같은 상태고. 자, 그럼 그 Q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A,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점피를 또 다시 이번에는 무슨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 그랬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지금 그 점이 R이 된다 그랬어요. 자, Y축 대칭 이동 시키려면 일단 Y축에 무슨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치? 자, 이 점 R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 2A, 그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겠다는 건데, 자, 이 삼각형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까?
공간 감각을 가져. 직각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이 XY 평면에 대해서 점 P가 먼저, 여기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갔어. 그치? 촥촥. 요 평면이 수직하게. 그런데 이 R이라는 점도 Y축에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될 건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지금 이 Z 변화량이랑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이 Z 변화량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얘는 Z좌표가 어떤 공간에 있다?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이 선부는 Z좌표가 똑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이 XY 평면과 뭐 할 수밖에 없을까? 평행할 수밖에 없어. 이해했니? 아니면 공간 감각으로 봐도 그냥 여기 있는 이 반대편점이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지금 요렇게 이동시킨 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사실 무슨 사각형일 건데? 직사각형일 건데 그거의 절반을 보는 거니까 여기가 사실 몇 도일 수밖에 없어? 90도일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꼼꼼하게 다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니? 여기서 여기 XY 평면이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서 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이 둘을 연결한 선은 당연히 요 세로선과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수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그런 감각들을 자, 지금 보자마자 익히기가 힘들면 이제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 됐고 직각삼각형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세로 길이는 요놈의 Z좌표의 몇 배가 될까? 2배. 그래서 2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요 길이는 그치 Y좌표 똑같고 Z좌표 똑같으니까 그치 X좌표 차이에 의해서 몇 A가 2A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 지금 넓이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48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4A의 A 플러스 1이 48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면서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면 돼요. 이해하셨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공간상에서 도형의 넓이나 뭐 아니면 길이 관측들을 원하면, 특히 넓이 관측을 원하면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예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잘 가. 예제 7번을 하기 전에 우리 베이스만 하나 좀 잡아놓고 갑시다. 나 이거 어떻게 나왔는데? 그냥 두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거기 열지 마. 거기 방충망이 없어. 아까 벌레가 별로. 근데 엄청 무궁한 똥파리. 됐나요? 자, 봅시다. 베이스 얘기할 건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꺾인 선분의 최단 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이런 1,1이라는 지점에 있고 자, B라는 점이 이렇게 4,3이라는 점에 있으면 이 X축 P를 위를 돌아다니는 P점에 대해서 이런 꺾인 선분의 최소값 구하려면 무슨 이동이 필요했다? 대칭 이동이 필요했다. 그쵸? 자, 누구를 무슨 축에 대해서 뭐 하면서 뭐 A든 B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서 중요한 건 이 꺾인 선은 무슨 선으로 만들어주면 그치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최단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익혀놓은 내용입니다. 그럼 공간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점이 1,2,4고요. 자, B라는 점이 2,1,3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한 두 점과 그 다음에 XY 평면 위에 자, P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 선분 AP랑 선분 BP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일단 공간의 상황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공간을 표현을 할 건데 어떤 평면만 그리면 되죠? 그렇죠. XY 평면만 그리면 되죠. 그럼 XY 평면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XY 평면은 지금 Z가 0인 공간이라서 두 점 A, B는 이 평면 기준으로 다 어디에 있다? 위에 한쪽에 그치 몰려있다. 그쵸? A는 1,2,4에 있고 대충 찍어도 돼요. B는 2,1,3
대신에 그래도 여기 Z좌표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좀 더 멀리 있는 점으로 표현되는 건 맞기는 하겠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 공간 위에 있는 점P가, XY 평면 위의 점P가 막 지 마음대로 평면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선분 AP랑 BP를 더했을 때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그쵸. 대칭 이동하겠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럼 B라는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요. B'은 2,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점을 연결하는 AP 더하기 BP가, B'P가 꺾여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직선상의 길을? 일직선상의 길을 원하니 결국에는 A에서 B'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자, 그럼 그때 그 최소값은 루트에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델타 X 1 제곱, 델타 Y 1 제곱 1, 델타 Z 49 이렇게 되니까 루트 몇이 몇이다? 51이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평면에 대한 최단거리 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에 대한 최단거리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자, 예제 7번을 얘기한 다음에 축에 대한 평행이동 최단거리 얘기를 좀 면밀하게 해 나갈게요. 자, 이게 일단 기본 베이스다. 자, 예제 7번을 봅니다. 자, 예제 7번에 공간상의 두 점 마이너스 1,5,3이랑 자, B라는 점이 2,3,2 이렇게 찍혀 있는데 자, 첫 번째 선분 AB를 ZX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길이를 구하래요. 오, 이제 정사형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가 빛을 수직하게 쏘는 게 아니라 쌤이 애초에 정의할 때 무슨 발이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수선의 발의 모임이라 그랬다. 그쵸? 그러면 ZX 평면으로 선분 AB를 정사형시킨 길이 구하려면 이 두 점만 옮기면 되는 거겠네? 근데 우리 ZX 평면 이렇게 옆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눕히면 되지. 와, 여기서 와가 나온다고. 그럼 누구 좌표 0? Y좌표 0인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 두 점을 위치를 표현할 때 중요한 건 누구의 성분일까? 맞아, Y의 성분입니다.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얘보다는 위쪽에 그리는 게 낫겠죠. 자, A가 좀 더 멀리 있고요. 누가 좀 더 가까이 있는 상태로? 그치, B가 좀 더 가까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그럼 얘를 그대로 이 선분 AB를 자, ZX 평면에 정사형시키라 그랬으니까 자, 정사형시킨 A'은요. ZX 성분 나오니까 그치? 마일 0, 3. 자, B를 정사형시키면 B'은 그치, 2, 0,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는 얘기지 않을까? 정사형 길이는? 띄었나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9 더하기 그치 1이 되니까 왜? 루트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끝. 자, 그럼 이제 너네 생각해보자. 자, 지금 ZX 평면을 수사해봐야 되니까 누구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Y 성분 사라지기 때문에 델타 Y만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델타 Y의 제곱만 더하면 되지. 그럼 얘는 델타 Y의 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4기 때문에 그럼 선분의 AB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14가 되겠네. 이 루트 14가 무슨 상의 길이입니까? 원상. 얘는 무슨 사형의 길이? 정사형. 그럼 이 둘의 비율의 관계를 통해서 두 도형이 이루는 그치,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바로 두 번째 문제가 AB라는 직선과 ZX 평면이 이룬 예각 크기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구하라 그러죠. 보자마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치, 루트 14분의 루트 10. 필요한 것들 계산할 거 계산하고 유리할 거 유리해서 답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면 YZ 평면 위로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AP, BP 최소값 구하래요. 그 YZ 평면을 눕혀서 그리면 되지 않을까? 자, 얼른 그려보시고. YZ 평면은 누가 0인 공간이라서? YZ 평면은, 그치, X가 0인 공간이라서 X를 기준으로, X좌표를 기준으로 두 점의 위치를 표현하면 됩니다. 두 점이 같은 공간에 놓여 있을까요? 반대 공간에 놓여 있을까요? 반대 공간에 있으면 대칭 이동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최단거리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무지성 대칭 이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했니? 그려서 얘기해 줄까? BGM이 너네 힘내라고. 너무 못했어.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왜 노래가 숫자가 더러워지는. 응.
자, 점에 있는 평면보다 위에 아래. 아래에 그리는 게 나을 거고요. 점 B는 평면보다 위에 그리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사위반이 내렸을 때 요 사이 거리는 얼마? 2. 여기 수사위반이 내렸을 때 요 길이는 얼마? 1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X좌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공간상에, 이 평면상에 점 P가 막 돌아다닐 때 이렇게 꺾여있는 선분 길이의 최단거리 구하라는데 무지성 대칭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공간의 점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럼 얘는 그냥 두 점을 잇는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자, 루트에 델타 X 제곱하면 9, 델타 Y 제곱하면 4, 델타 Z 제곱이 1이니까 루트 얼마? 14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XY 평면은 여러분 나중에 그림 그릴 거고 XY 평면을 기준으로 두 점은 같은 공간, 반대 공간? 같은 공간. 그럼 대칭 이동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예제 8번이고요. 뒤에 견제밖에 없네. 네, 이제 개념은 없어요. 다 문제예요. 살려주세요. 아니, 개념 다 했잖아. 대칭 이동했고 했으면 이제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알아줬으면 이제 그런 감들만 키워나가면 되는 거야. 자, 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칠판 보면서 정리할게요. 지금 마 3,0,2랑 B라는 점이 1,0,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X축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자, 여기에서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무슨 값 찾으라 그랬냐면 그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공간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사실 이 두 점은 좀 예쁜 점이거든? 선생님이 왜 예쁜 점이라 하냐면 좌표 중에 성분이 뭐인 게 있어? 0인 게 있어. 그럼 얘는 성분 중에 0인 게 하나 있다는 말은 같은 평면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야?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누구 좌표가 0인 대상들이라서 Y좌표가 0인 평면이 무슨 평면입니까? ZX 평면이죠. 아, 두 점은 당연히 ZX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찍어봐도 그래요. 마 3,0,이면 여기서 뒤로 3칸, 좌우로 안 움직이고 위로 몇 칸? 2칸 올라가서 이렇게 점 찍히면서 A가 마 3, 0,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B라는 점은 1, 0, 1이니까 앞으로 한 칸, 안 움직이고 위로 한 칸, 여기 있는 거네. 아, 그래서 여기서 판단돼야 되는 건 이를 보고 아, 얘가 뭐 그려보든 간에 안 그려보든 간에 얘가 한 평면 위에 있구나. 특히 ZX 평면, 특별한 평면. 자, 그럼 우리가 공간은 다 필요가 없어요. 요 ZX 평면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 평면만 보면 되는 거죠. 이해했니?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점 P가 X축위를 돌아다니까 요 위를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닐 거고 자, 이때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 구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있는 P가 다니는 축을 기준으로 얘도 한쪽 공간에 놓여있다. 그치? 그럼 무슨 이동이 필요할까요? 대칭 이동이 필요하겠죠. 그럼 A, B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B'은 몇 콤마 몇 콤마 몇으로 갈까요? 그치?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고 그럼 여기서는 점 P가 움직이면서 얘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면서 자, 루트에 델타 X 제곱하면 16, 델타 Y 당연히 없죠? 델타 Z 제곱하면서 9 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단순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제 9번에 별표를 치고요. 자, 예제 9번에 보면 두 점 A가 2, 마이너스 4,0. 자, B가 0, 2,3. 예쁜 점들이긴 하네, 그쵸? 그리고 Y축 위에 점 P가 있고요. 자, 선분의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걸 선생님이 말로만 표현하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은 2, 마이너스 4,0이니까 오른쪽으로 앞으로 2칸, 왼쪽으로 4칸, 그대로 여기 찍혀있는 점. 무슨 평면 위에 있죠? XY 평면, 그치. 이렇게 바닥인 요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이런 평면 위에 있었어요. 뭐? X축이 22.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 그럼 0, 2, 3이니까 앞뒤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2칸, 위로 몇 칸? 3칸 올라가면서 여기 B라는 점이 0, 2, 3이에요. 자, 공간 감각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이 YZ 평면도 이렇게 칠판의 평면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이 평면 위에 이제 누가 있는 상태다? 0, 2, 3이라는 B라는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Y축 위에 P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P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AP랑 BP를 연결하면 얘는 서로 수직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선이 되는 거다. 그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자, 일직선이 지금 당장 얘가 움직인다고 될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무슨 이동을 생각할까요? 대칭 이동을 생각하는 분다 칩시다. 자, B라는 점을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봤어요. 여전히 B' 무슨 평면 위에 있게 됩니까? Z 평면 위에 놓을 수밖에 없지. 얘의 성분이 몇 콤마? 0, 자, Y축 대칭이니까 Y 성분만 남겨요. 2,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꺾여 있는 거거든. 그럼 어차피 이 두 성분은 무조건 하나는 XY 평면 위에, 하나는 YZ 평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한 두 평면 위에 있어요. P가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얘가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는 상태죠. 대칭 이동을 해도 일직선이 안 만들어지네. 자, 패스. 어려우니까 다음 문제를 봅시다. 예!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옵니다. 자, 네, 한 문제 맞자. 이제 10번으로 갑시다.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칭 이동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일직선으로 만들려면 꼭 대칭 이동이 아니라 막 이상한 데 딴 데로 옮겨도 되는 거잖아. 길이를 뭐 하기 위함이었었냐면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네. 도형의 이동은 무엇을 보존하면서? 길이를 보존하면서 내 위치를 변형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사실 평행 이동도 있고 무슨 이동도 있으니까? 대칭 이동도 있으니까 뭐 평행 이동을 통해서도 길이 보존을 할 수 있고 대칭 이동을 통해서 길이 보존을 할 수도 있고 회전을 통해서도 길이 보존이 됩니다. 회전해요. 회전할 거예요. 회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봐봐. 여기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를 쌤이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이 두 점이 하나의 무슨 공간상에 있으니까 평면이라는 공간에 있으니까 대칭 이동을 해도 일직선상에 놓일 수가 있었어. 근데 현재 이 두 점은 하나의 평면에 존재합니까? 그치? 존재하려면 뭐 이 점, 이 점 연결한 셈 이렇게 대각평면 만들면 되죠. 그럼 대칭 이동을 어떻게 했마? 나중에 할 겁니다. 예. 네. 평면 도형의 방정식 배우면서 법선 벡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 어쨌든 지금은 못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대각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없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한 평면의 공간상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자. 자, 이 P와 A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자, 여기 지금 어쨌든 P가 돌아다니는 축이 무슨 축이니까? Y축이니까 Y축을 기준으로 얘를 한 바퀴 회전시키면 어떨까? 그치? 그렇게 회전 이동을 시켜도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무수히많은 자, 이 점들은 자, Y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 Y축까지의 거리를 보려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보면 되겠죠? 그치? 얘는 그러면 0 마사 0이 되겠지? Y 성분만 남으니까 그럼 델타 X만 보면 되니까 요 거리는 얼마? 2죠. 그치? 앞으로 두 칸 간 점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생길 거고 Y축 기준으로 2인 그치? 원이 생길 거고 이 위에 A가 있든 이 위에 A가 있든 어차피 AP 길이는 전부 다 어떤 길이가 되면서 같은 길이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회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A의 위치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곳이 무수히 많아진 거지. 이 원판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B라는 점도 이 Y축에 대해서 뭘 해버리면 회전을 쓱 해버리면 이렇게 원판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원뿔 몇 개가 생길 건데 2개가 생기겠다. 그치?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BP의 길이도 다 같다는 거 인정이 됩니까? 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죠?
위로 3칸 올라갔으니까 3이다. 그쵸? 아니면 여기 수사발 내린 점 찾으면 0이 될 거라서.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P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서 얘를 하나의 평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이해가 됨? 그럼 이 선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최단거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직선이 되기 위한? 일직선이 되기 위한 끝점들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를 이제 벽에다 탁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면서 벽에 있는 어떤 A점이랑 그 다음에 벽에 있는 어떤 이 B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점 누가 생길 수 있고 P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우리 원뿔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양 생기고 이 원뿔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원뿔이 생기면서 두 원뿔의 모선이 몇 개 직선상에 놓이도록 하면 한 직선상에 놓이도록 하면 최단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좀 왜곡된 상태라서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자, 필요한 도형을 바깥쪽으로 따오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 Y축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A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원판되면서 자, 이 점 P에 대한 원뿔 모양의 자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가 누구의 자치? 그치, A가 있을 수 있는 A의 자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또 어딘가에 점 B가 이렇게 원판을 만들면서 있겠죠. 촥촥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 원판이 누구의 자치? 그치, 점 B의 자치죠. 쌤 왜 B의 자치를 더 크게 그렸을까요? B가 더 기니까 반지름이. A의 자체의 반지름 길이는 방금 얼마였습니까? 2였고요. 자, B의 자체의 반지름 길이가 그쵸, 3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P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꺾여 있는 길이는 최단거리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얘를 무슨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연결하면서 아유 색깔이 모자라네. 난 흰색 좋아하니까 색칠해주면 강조가 되겠지. 예. 자, 이 위치에 누가 존재하면 P가 존재하면 최소 최단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사선의 길이는 무슨 삼각형 만들어서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직각삼각형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럼 요 전체 높이는 얼마? 그치.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가로 길이가 필요하네. 이 가로 길이를 찾으려면 무슨 발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까? 수선의 발. 그래서 아까 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무슨 사 여기가? 마이너스 4. Y 성분만 표현하면 여기 수선의 발 내렸을 때 Y 성분만 표현하면 2가 되니까 요 사이 거리가 얼마라서? 6이 되면서 자 최단거리는 루트에 25 더하기 36에서 몇이 된다? 61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원래 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한 지금 최단거리 구할 때는 회전에 대한 대칭 이동들을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회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8번 같은 거는 이 점의 위치가 하나의 평면 안에 특별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점도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자, 이렇게 공간 감각을 키워 나가십시오. 자, 잘 체크를 하시고 체크하는 동안 예제 10번도 같이 그려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네. 쟤를 이렇게 째깍 접어서 펼쳐가지고 그치 가능하지. 네. 근데 그거는 쌤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두아 말대로 사실 여기 입체도형을 생각하면 우리 여기 입체도형에서 여기 경류하는 모서리에 한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최단거리 구하는 거라 가지고 얘를 뒤쪽으로 촥 묘해가지고 펼쳐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서 거리 구해도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예를 그러면 지금 XY 평면을 촥 눕히면 이 B라는 점은 몇 콤마 몇으로 갈까요? 그러면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3으로 옮겨갈 거니까 여기 될 거 아니에요. 그치?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 2, 0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XY 평면에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무슨 대칭 이동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냥 구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지. 그러면 델타 X, 델타 Y 똑같죠. 근데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0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돌리는 게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저런 관계를 당연히 눈으로 보는 거는 너무 좋은 습관인 거지.
감각을 키워나가시고요. 그것도 가능해요. 성분이 같은 게 있다면. 근데 성분이 지금 다 다른 상태면 평행이동하기도 쉽지가 않겠다. 그쵸? 그치. 다양한 사상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잘 정립하시고. 네, 쌤. 응? 네, 저 조정 나중에 응. 1년 직선의 방정식 배워요. 네. 공간에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도형 다룹니다. 나머지는 어려워서 못해요. 뭐 하면 다 수포하겠지 뭐. 공부 예정 때 괜찮았어. 응? 예전에 괜찮았어. 안 했어. 공간에서의 도형, 공면 다루는 거는 전부 다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 있어요. 3변수 함수, 2변수 함수 다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Z는 지금 우리 공간에 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원방처럼 생겼잖아. 그럼 Z에 0 넣으면 아예 뭐야? 0,0. 그치? 좌표 공간에서 Z좌표 여행 공간에서 여기 점 하나 찍힌다 이 얘기예요. 그럼 Z가 1 들어가면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이 생긴데 Z좌표가 1인 공간이니까 그러면 여기 XY 평면이 Z가 0인 곳이면 위로 한 칸 간 곳이 Z가 얼마인 곳? 1인 곳. 거기서 이렇게 원방이 하나 생기는 거야. 반지름 1인 상태로. 중심 0,0,0에서. 마이너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쪽에는 허원이 생기니까 그릴 수 없지. 실수를 다루는 공간이라서. 그럼 얘가 점점점 커지면 여기는 이 원둘레들이 모여가지고 도형을 만들겠죠. 빗살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면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변수 2개에 대한 함수라서 이변수 함수. 이건 전부 다 대학 과정에서 배운다. 그럼 대학에서는 심심하니까 이 공면은 순간적으로 얼마의 비율로 변화하고 있을까 미분을 해요. 여기서 접하는 저평면의 방정식 이런 걸 구하는 거지.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여기서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그치? 어떤 최단거리에 대한 관측도 가능해질 거고. 그치? 진짜 배워요. 뭐 대학교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처럼 구해봐, 산수해 이렇게 하진 않아. 내가 방식은 알려줬으니까 그 사상을 확장하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시험 칠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공학 수학은 계산기를 쓰는데 그냥 미적분학들은 다 풀어야 합니다. 대학교 안 갈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건 뭘까? 변수가 늘어나는 상태니까 여기는 도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런 접하는 것들을 알려면 어쨌든 미분이란 걸 해야 되는데 다변수 함수에서 미분은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힘내세요. 그래서 이제 편미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어쨌든 재밌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이과 가시면 아마 모든 과에서 기초전공으로 선형 대수학이 있을 건데 선대 80%까지 좀 그렇고 50% 이상 기하 내용이에요. 벡터를 가지고 공간에서 직선, 그 다음에 평면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서 알겠죠? 그리고 행렬 나올 겁니다. 행렬과 이제 벡터가 결합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벡터 연산 열심히 하라고 행렬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즐겁게 사시고요.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걱정하는 걸로 하죠. 뭐 그렇게 걱정할 내용도 아니에요. 뭐 짜달치리. 걱정을 못할 수도 있어. 그건 좀 슬픈 얘기인데. 자, 원뿔이 있습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냐면 20이고요. 전체 높이는 몇십인 상태냐면 50인 상태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중심축 PO에서 옆면에 있는 두 점 A, B를 잡는데 자, 옆면의 점 위치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A를 잡았는데 자, 이 A에서 중심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하나 A'이라고 잡겠대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자, 또다시 요 옆면에 있는 이 모선에 있는 한 점 B에서 중심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수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B'으로 잡겠대요. 지금 이 공간상에 있는 점 A와 B는 델타 X도 있고 델타 Y도 있고 델타 Z도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B'을 잡아놨는데 자,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A, A' 길이는
12라고 나와 있고 BB 프라임 길이가 16. 그 다음에 AA 프라임과 BB 프라임은 수직이다. 뭔 소리고? 코인이 치여 있는데 뭔 수직이고? 평행이동하면 그치 수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평행이동과 관련 있는 이동이 또 얘는 지금 바닥과 무슨 행하니까? 평행이니까 정사형 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평행한 느낌이라서 어쨌든 지금 나한테 하자는 얘기는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얼마인 상태? 16인 상태에서 자 그러한 수직 관계가 나왔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 위엔 점에 X, Y, Z 좌표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성분이 일단은 몇 가지가 된다는 생각을 해놓고 세 가지가 된다는 생각을 해놓고 델타 X, 델타 Y, 델타 Z만 관측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셔도 돼요. 자, 그럼 볼까요? 결국에는 여기 기준인 축이 PO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요 성분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바닥평면에다가 수성해봐야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BB'도 사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정사형 위치 확인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두 선이 현재 몇 도인 관계? 90도인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다. 그쵸? 자, 그리고 A에 이제 X축에 수성해봐. X축이래. 말해버렸네? X축으로 두면 되겠다. 그쵸? 자, 무슨 축이 되면 되고요? Y축이면 되고 여기 무슨 축이면 될까? Z축. 아이 좋아. 자, 이 점에 그럼 누구 좌표 성분이? X좌표 성분이 10이고 그럼 이 점에 누구 좌표 성분이? Y좌표 성분이 16이 되는 거겠다. 그쵸? 자, 이 점은 누구 성분은 0인 걸 압니까? Y좌표의 성분은 0인 거라니까 여기가 12, 0, Z좌표만 알면 되는 거다. 그치? Z좌표를 알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닮은을 쓰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얘가 10이면 여기 전체 지금 반지름 길이가 몇 10이라서 20이라서 몇 대 몇? 3대 5. 그럼 여기도 3대 5가 되겠네. 근데 전체 길이 50이라서 여기 30이고 밑에 몇 10? 20. Y좌표 20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Z좌표 20이다. 자, 그럼 B의 좌표 한번 표현해 볼까요? B의 좌표는요. 0, 16,4대 5니까. 그치. 10만큼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좌표를 통해서 찾아도 되고 델타 X 얼마고? 10이고 델타 Y 얼마고? 16이니까.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요 평면에다가 수선해봐.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런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는 느낌 있지 않나? 그럼 여기 델타 X, 델타 Y 보이는 거니까 그럼 12제곱 더하기 16제곱 더하기 델타 Z는 누구 제곱? 10의 제곱 하면서 뭐 씌우겠다? 루트 씌워서 길이 구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숫자 너무 크다. 그쵸? 그래서 순순히 계산하지 마시고 묶어내면 되지 않을까? 다 짝수니까 누구 제곱 묶여 나올까요? 2의 제곱 묶어 나오면서 2 밖으로 탈출하고요. 그럼 얘는 2 빼고 나면 6의 제곱 남으니까 36. 자, 8의 제곱 남으니까 64. 자, 5의 제곱 남으니까 25. 그래서 125가 되는 거라서 몇 루트면? 5루트 5라서 그럼 10루트 얼마? 5라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만하다. 그쵸? 그래서 이런 공간의 감각을 키워나가시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쌤이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숙제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자, 8페이지 있는 내용들도 다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잠깐만 몇 분이지 얘들아? 15분이야? 빨리 해야겠네. 자, 철학 다 넘어오세요. 철학 다 설명한 겁니다. 그거 뭐시라고? 철학. 자, 이제 코사인 법칙도 곧 배울 거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철학. 자, 14쪽으로 와보세요. 너무 많이 났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14쪽에 34번이 좀 재미나게 생겼는데. 33번도 좀 재밌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 PQ 사이 길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씌우면 T에 대한 몇 차씩 생길까, 루트 안에? 2차씩. 그럼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죠. 자, 34번 보니까 점 A의 좌표가 5, 2, 4고 P는 무슨 평면이? XY 평면입니다. 그럼 XY 평면을 그리는 게 맞다, 안 맞다? 맞다. 그쵸. 근데 이 P가 A라는 점이 5, 2, 4고 자, 이 XY 평면에 있는 점 P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마로? 5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치 모선이니까 으악 하면 원뿔의 밑면이 되긴 하겠다. 그죠? 그럼 그 반지름 궁금하지 않을까? 아니 궁금하지 3이게. 그치 XY 평면에 수사해봐야 내리게 되면 요 거리는 얼마일 거고 4가 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이렇게 수직되면서 그치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A에서 내리는 수선해봐를 지금 편의상 점 H라고 한다 치면 이 H라는 점 기점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인? 3인 그치 원이 이렇게 P의 자치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1절 자 그래서 P의 자치의 넓이는 몇 파이? 9파이 이제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XY 평면 위에 또 다른 점 Q 하나가 잡히는데 Q의 좌표가 1,5,0이래요. 자, 이 Q와 P 사이 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저 H까지 거리를 구해요. 그치? 최소랑 최대 거리 구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원망에서 하던 얘기랑 똑같다. 그쵸?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뭐하고 뭐 할 거다? 빼고도 할 거다. 그럼 이 H의 좌표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5, 2, 0. 자, 그럼 H에서 Q까지 거리는요. 루르에 16, 9니까 5. 그럼 최소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최대는 얼마다? 8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끝!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35번 보니까 우리 방금 했던 거다. 그쵸? 열심히 하면 되고 36번 보니까 처음 보는 건데 익숙해질 겁니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16번으로 오셔서 16페이지로 오셔서 공간다형에서의 최단거리 또다시 최단거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예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기아 2등급에서 그치. 기아 2등급에서 건지려고 하는 거지. 자, 거기 예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평면 알파 위에 원이 있고요. 그 원을 조금 이런 식으로 뭐 그려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A가 있대요. 그럼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이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원C 위를 점 P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 P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일단 좀 보기 좋게 그려줘야지. 똑같노? 자, A와 P 사이 거리의 최소 거리를 구하래요. 아까랑 상황은 되게 비슷한데 조금 어떤 느낌? 다른 느낌이죠. 네, 힌트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E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이 개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치, 정사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어차피 얘가 비스듬한 선분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밖에 없죠. 공간상에서. 그럼 A에서 이렇게 평면 알파의 수선알파를 내리면 이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H라는 상수로 고정된 값이 될 거고. 자, 이 점을 그럼 H라고 잡고 이 원 중심을 점 C라고 잡아본다 칩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AP 길이를 표현하기 위한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P 길이는 루트에 선분 누구 제곱 더하기 PH, HP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 될 거니까 그냥 H 제곱 될 거고 이 H 제곱이 현재 무슨 수니까? 상수가 되는 거니까 이 PH 길이가 결국 뭐가 되면 대가 되면 AP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최대일 수밖에 없을 거고 PH가 최소면 AP도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럼 PH의 최대 최소는 우리 방금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 PH의 최대는요? 자, H에서 어디까지 거리에다가? 그치, C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R을 뭐한 길이? 더한 길이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PH의 최대는 우리가 지금 선분 CH 더하기 R 이런 구조가 될 거고 그럼 PH의 최소는 당연히 선분 CH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쓰던 개념이 그냥 공간으로 확장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계산은 조금 어떻다? 다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점이 최대 거리를 만드는 점 P의 위치가 되면서 자, 이렇게 파란색 직각삼각형 만들어질 때가 가장 최대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럼 가장 짧은 거리는 요 안쪽에 점 P가 맺히면서 여기가 P 최소가 되면서 이 P라는 점이랑 다시 A를 연결한 이 분홍색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AP의 최단거리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끝! 자,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자, 그럼 밑에 37번 얼른 풀어보십시오. 잠깐만. 다 배웠다. 평면을 좀 크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치? 공간에 점도 떨어뜨려야 되니까. 원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겠어? 표현들 하려면. 그치? 이렇게 했다가 원 위에 떨어지면 기분이 어때? 별로잖아요.